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펑터라는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리스트, maybe, future 같은 타입들이 가진 매핑 가능한 속성을 의미하죠. 하지만 여기엔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펑터는 오직 하나의 타입에만 신경을 씁니다. 만약 두 개의 타입을 가진 데이터 구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바이 펑터, 즉 두 개의 인자를 받는 펑터를 배울 겁니다. 프로그래밍, 특히 하스켈에서 일반 펑터는 오직 하나의 타입에만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정수 리스트, 즉 인트 리스트가 있다면 우리는 정수에 대해서만 매핑을 수행하죠.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타입을 가진 데이터 구조는 어떨까요? 문자열과 정수를 담는 튜플이나 에러와 성공값을 모두 담는 이더 타입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에러 메시지와 성공값을 동시에 변환하고 싶다면 일반 펑터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죠. 여기 결과값을 표현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화면의 코드는 하스켈의 이더 타입 정의입니다. 보통 라이트는 성공을, 레프트는 실패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더를 일반 펑터의 인스턴스로 만들면 fmap은 오직 라이트 쪽, 즉 b타입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 쪽은 고정되어 버리죠. 만약 실패 메시지를 정리하고 성공값은 증가시키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반 펑터로는 불가능합니다. 컨테이너에 양쪽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직관적인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화면 왼쪽을 보시죠. 하나의 입력을 받아 하나의 출력을 내는 일반적인 함수 y는 fx가 있습니다. 일반 펑터는 이 함수를 타입의 세계로 들어 올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타입 파라미터를 다루죠. 이제 화면 오른쪽을 봅시다. 두 개의 인자를 받는 함수 z는 fxy가 있습니다. 바이 펑터가 바로 이 개념을 카테고리 이론에 적용한 것입니다. 두 개의 객체, 즉 두 개의 타입을 받아 새로운 객체로 매핑하는 기계인 셈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두 개의 함수, 즉 사상을 받아 새로운 함수로 매핑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개의 슬롯을 가진 매핑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제 잠시 형식적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펑터가 카테고리 C에서 카테고리 2로 매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이 펑터는 C 곱하기 D, 곱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 2로 매핑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을 보시죠. C에서 하나, D에서 하나의 객체쌍을 2의 단일 객체로 매핑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객체 측면에서는 C와 D쌍을 2의 객체로 매핑합니다. 사상 측면에서는 F와 G 함수쌍을 2의 단일 함수로 매핑하죠. 이것이 바로 카테고리의 데카르트 곱의 본질입니다. C 곱하기 D의 객체는 그저 객체 쌍이고 사상은 그저 사상 쌍일 뿐입니다. 합성 규칙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두 개의 연산이 나란히 일어날 때 합성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그대로 작동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F와 G 함수 쌍과 F'과 G' 함수 쌍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둘을 합성하는 것은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합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F 합성 F'과 G 합성 G'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요소들끼리 그리고 두 번째 요소들끼리 각각 합성하면 됩니다. 이 규칙 덕분에 곱 카테고리가 유효한 카테고리임이 증명됩니다. 결론적으로 바이 펑터는 쌍으로 이루어진 도메인에서 작동하는 표준 펑터일 뿐입니다. 이제 이 개념을 하스켈 코드로 정의해 봅시다. 컨트롤의 바이 펑터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코드입니다. 하스켈 타입의 카테고리, 즉 해스크에서는 소스 카테고리 C, D와 타겟 카테고리 E가 모두 동일합니다. 바이 펑터는 두 개의 타입 변수를 받는 타입 생성자입니다. 코드의 바이맵 함수를 보시죠. 두 개의 함수를 동시에 매핑합니다. 첫 번째 함수 A에서 C는 첫 번째 타입 A를 C로 바꾸고 두 번째 함수 B에서 D는 두 번째 타입 B를 D로 바꿉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완성이라는 중요한 개념으로 이끕니다. 참고로 가완성은 연산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같은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습니다. 이 사각형 다이어그램은 결합 펑터성을 보여줍니다. 좌측 하단에 FAB에서 시작해서 우측 상단에 FCD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위쪽과 오른쪽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퍼스트를 적용해 A를 C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컨드를 적용해 B를 D로 바꾸는 것이죠. 두 번째 경로는 왼쪽과 아래쪽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세컨드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퍼스트를 적용합니다. 바이맵이 유효하려면 이 사각형이 가완한다, 즉 두 경로가 정확히 동일한 결과를 내야 합니다. 타입 클래스는 이 경로들을 특정 함수로 제공합니다. 바로 퍼스트와 세컨드입니다. 코드를 보시죠. 퍼스트는 함수를 왼쪽, 즉 첫 번째 인재만 적용합니다. 오른쪽은 그대로 두기 위해 항등 함수 id를 사용합니다. 세컨드는 그 반대입니다. 왼쪽은 그대로 두고 함수를 오른쪽 인재만 적용하죠. 이것은 바이 펑터를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이 펑터는 그냥 각 인자에서 개별적으로 펑터처럼 동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서 펑터처럼 오른쪽에서도 펑터처럼 작동하면 그건 무조건 바이 펑터겠구나. 거의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엄격한 카테고리 이론에는 프리모노이달 카테고리라는 이상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카테고리에서는 퍼스트와 세컨드가 존재하더라도 적용 순서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 바이맵 사각형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스켈에서는 함수가 순수하기 때문에 F를 매핑하고 G를 매핑하는 것과 G를 매핑하고 F를 매핑하는 것이 거의 항상 동일합니다. 자, 이제 수학과 코드를 연결해 봅시다. 화면의 표를 함께 보시죠. 왼쪽은 수학적 개념, 오른쪽은 그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밍 개념입니다. 수학의 C 곱하기 D, 곱 카테고리는 코드에서 두 개의 타입 파라미터 A와 B에 해당합니다. 바이 펑터 객체 맵은 either A, B와 같은 타입 생성자 FAB가 되죠. 바이 펑터 사상 맵은 바로 바이맵 함수 자체입니다. 그리고 id와 g쌍은 세컨드 함수, g와 id쌍은 퍼스트 함수에 대응됩니다. 바이맵을 볼 때 그냥 두 개의 다른 페이로드 슬롯에 대해 두 개의 F맵을 동시에 실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직관적으로 바이 펑터는 두 개의 슬롯을 가진 컨테이너입니다. 둘째, 형식적으로는 객체쌍과 사상쌍을 매핑하는 펑터입니다. 셋째, 코드 레벨에서 바이맵 함수는 두 개의 함수를 받아서 두 내부 타입에 각각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조는 왼쪽을 매핑하는 퍼스트와 오른쪽을 매핑하는 세컨드를 결합한 것이며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더 작은 함수적 동작들을 결합하여 더 큰 펑터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정의를 알았으니 실제 동작하는 모습을 볼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두 바이 펑터, 즉 프로덕트인 튜플과 코프로덕트인 이더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